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7월의 패키지, 줄라이 패키지입니다. 네, 오랜만에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밤이죠. 한미 2+2 네. 이제 협의가 진행이 됐는데 그 관련돼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잘 주고받냐잖아요. 기간도 정해졌고 실효성과 또 우리의 대가 등을 좀 짚어볼 텐데 자, 이제 일단 우리는 관세 조치 면제를 일단은 요청을 한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다음에 상호 관세.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정부가 이번 협의 미국에서는 순조롭고 뭐 우호적으로 됐다. 뭐 이런 평가를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네.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이번 협의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흐름을 보니까 음, 서로가 전략을 들켰다. 전략을 들켰다. 네, 치명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건 네. 이런 거겠죠. 지금 7월 초까지 이 상호 관세 네. 협상을 전 세계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은 어쨌든 가장 사실 만만한 음, 일본하고 한국과 일본을 좀 모델 케이스로 네. 야, 한국 일본 이 정도를 내놨어. 너희들 못 내놓을래. 본래 예. 이런 식으로. 요 카드를 네. 쓰려고 사실은 일본 했는데 일본은 실패한 거고. 네. 그럼 한국 왔는데 음, 이걸 너무 잘 준 거지. 예. 오히려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실 예. 스콧 벤센트 재무부 장관이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기자회견이 네. 기자회견 하기 전에 한두 시간 전쯤에 맞아요. 거기 그 노르웨이하고 정상회담 자리에 들어가서 음, 트럼프가 물었더니 successful 음, 그다음에 뭐 A 게임을 네. 했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해서 네. 굉장히 표정을 보셨어요. 그렇게 만족한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뭐가 된 줄 알았어요. 아이고 된장을 내놨구나 네. 싶었는데 한두 시간 후에 그 차장국 부총리와 안상덕 산업부 장관이 기자회견에는 이거 수습하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약간 그죠 보수적으로 또 발언도 한 그렇죠. 면도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도 들켰고 음, 근데 우리나라 전략은 뭔가 제대로 딜을 해서 네. 뒤에 건 디테일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세 장벽을 그쵸. 무너뜨렸다. 큼직한 거. 네, 무너뜨렸다. 이 서로 간에 이 윈윈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조금 엇박자를 내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좀 더 오버해서 석세스풀 이러면서 했을 가능성도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이 그대로 들킨 거죠.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왔을 때 야 한국 이 정도 내놨어. 한국은 이런 제안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보란 듯이. 보란 듯이 그걸 그렇죠. 지른 거죠. 근데 사실은 한두 시간 있다가 기자회견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온도차가 크다 막 오늘 이랬잖아요. 아침에 기사를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제일 처음에 기자회견을 해서 일단 뭐 우호적이고 협상을 했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그 벤센트 장관이 그 이야기했던 게 일주일 후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는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 상황과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한 총리가 대선에 나온다면 이 일주일 후라는 거는 결국에는 선물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최상목 부총리가 한 말이 뭐냐면 시간을 가지고 6월 달에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마지막 화두는 뭐였냐면은 방위비 협상은 뺐다. 뺐다. 요 부분만 그러니까 트럼프와 네. 이게 트럼프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네. 거기다가 요 부분만 뭔가 공통된 목소리를 냈지 나머지는 다 엇박자였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도 좀 주어진 거 짚어볼 텐데요. 이제 7월 8일까지라는 기간이 있죠. 유예 네. 기간 있고 줄라이 패키지라는 이제 과제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우선 해주세요. 이번 2+2 협상에서 아젠다 조율은 한 것 같아요. 네. 아젠다 조율은 첫 번째로 이게 균형감 있는 한미 간 교육이란 말을 썼는데 네. 현재 25% 상호 관세를 아주 산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과 미국의 무역 적자 차이를 나누기 2. 나누기. 예, 아주 어려운 수학을 하셨는데 네. 이걸로 25%를 때렸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네. 다음 달 15일 날 APEC에 들어오는 네. USTR 협상이 들어오는 사실은 그런 건 다 빠져 그쵸.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저는 첫 번째 관심 포인트고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IT 문제도 걸릴 뿐만 아니라 AI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걸리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안보 제고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 저게 이제 크게 보면 덩치가 이런 것 같아요. 무역 줄 건 주고 네. 받을 건 받아오고 네. 살 건 사주자.
안보 에너지 재고를 두 번째 아젠다로 음. 세팅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LNG가 연관이 돼 있겠죠. 우리 그렇죠. 너희들 LNG 더 사줄게. 네.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한테 줄 선물은 이제 조선이겠죠. 예. 조선업 재건에서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에서 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 아젠다를 이제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아젠다에서 아마 미국 쪽에서는 미국산 LNG와 알래스카 LNG를 굉장히 세게 밀었을 거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선물로 가져간 게 조선업인데 또 재밌는 거는 그 같은 주에 출발하기 전에 네. 월요일 날 그 현대제철하고 포스코하고 공동 그쵸. 투자했잖아요. MOU 이것도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선물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왜냐면 그 안 장관이 이번에 카드에서 당근 다 포기하더라도 네. 자동차 관세만큼은 그렇죠. 우리가 낮춰주고 오겠다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출발할 때도 발언을 했고.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시간에 맞춰서 루지애나 주에 있는 현대제철 투자에서 우리가 이렇게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경쟁사이고 앙숙 관계인데도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했다. 합심해서 투자를 하니까 네. 선물로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복선을 깔고 이야기를 하고 네. 이제 간 걸로 봐서는 뭔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보다 좀 더 큰 선물을 주지 않았나?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비서장관이 네. 그렇게 흡족한 미소를 이 정도 가지고 지었겠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요소별로 들어가 네. 보면 먼저 이제 LNG를 좀 볼 텐데요. 일단 패키지 후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LNG가 수입을 확대하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전량 수입제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간이라든지 다른 국가와의 중동하고도 계속 해왔으니까요. 이런 것도 사실 전방위적으로 다 고려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사실 큰 손실이 될 수 있잖아요. 섣불리 또 확대를 해버리면은. 그렇죠. 이게 에너지 수입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번 계약하면 단타 계약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다들 장기 계약입니다. 네. 그리고 장기 계약의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물론 국제 선물 가격이 운동이 되긴 하지만 네. 미국이 이 정도 카드를 내민다는 것은 이미 뭐 다른 쪽에 수입하고 있는 지금 보시면 뭐 카타르라든지 네. 호주가 훨씬 많은 수입을 하고 있는데 네. 저 수입 물량을 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네. 그 나라하고의 관계도 또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산자부가 어떤 전략을 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의 LNG를 최소한 지금보다는 많이 늘리겠다는 걸 내민 것 같고, 그리고 이 LNG는 사실은 알래스카 LNG가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늘려놓으면 그 포션만큼의 알래스카 LNG 개발해서 그만큼은 나중에 빼자는 빼자.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옵션을 네. 걸지 않았을까. 네. 근데 핵심은 미국에서는 알래스카 LNG에 관심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참여하라는 것 같아요. 미국 측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면은 지금 오늘 이제 그 장관이나 부총리 발언을 토대로 보자면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되고 임기 끝나고 뭐 시작되고까지 다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현지 실사도 진행 중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지만 정말 본전을 찾을 수 있는 프로젝트 참여가 될지가 궁금해요. 네, 저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협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본은 빠졌어요. 네, 그렇죠. 네, 이거 440억 불이면 60한 5조 7조 정도 5조, 되는데 네. 일본이 빠졌다는 것에 조금 일단 의심 눈치가 있고요. 그러면 대만하고 일본하고 한국에게 제안을 했는데 네, 대만도 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적극적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미국보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미국보다. 네. 네. 지금 뉴욕 타임즈 보면 네. 지난 2월달에 국내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이제 행정명령을 이제 출범시켰잖아요. 네. 6월 2일 날 한국과 일본 통상관리들과 함께 회담을 개최할 계획을 세웠는데 일본이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이 딴 데는 되게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이다는 이야기는 알래스카에 대해서 일본은 이미 어느 정도 간파를 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예전부터 검토해오다가 여러 정부에서 안 했던 거고 네, 국내 기업에서도 실제로 좀 확인을 했다가 안 됐던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건데 당연히 이유가 사실 있죠. 이 기간 동안 많이 바뀌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자부 입장에서는 이미 뭐 에너지 관련해서 대한고래 프로젝트도 사실은 끝난 거고. 그렇죠. 부담이 있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하더라도 네. 이게 시간이 트럼프 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해야 되는.
그렇죠. 사실 뭐 네. 단 몇 년 만에 되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섣불리 이 카드를 내민 게 음. 아닌가. 근데 그리고 너무 많이 섣불리 예. 카드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 진짜 조금이라도 뭐 수입만 한다든지 만들어둔 뒤에 아니면 건설에 참여를 하든 어느 정도 참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좀 어쨌든 받아야 되는 카드도 있잖아요.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에 있어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하는 거나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리적인 요소도 사실 있고 거기는. 우선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경제성이 제일 크죠. 경제성 아무래도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경제성이죠. 그리고 이걸 참여하게 되면 산자부 산업자원부가 들어가고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가스공사예요. 그럼요. 지금 가스공사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민간 기업이 들어간다 해도. 그리고 저는 이번 협상에서 만약에 미국 LNG 수입을 늘린다면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LNG 그 도시가스비가 네. 팬데믹 끝이면서 거의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네. 그 부담을 또 떠안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카타르라든지 다른 쪽보다 미국 LNG가 아마 싸지가 않을 거예요. 과연 과연 그러면 이 정부 그 현 협상에서 이걸 감안하고 했는가? 그러면 이 부담은 어디 가는가? 다음 정부로 가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 LNG 그리고 이 특히 이제 알래스카 LNG 개발을 시작하면 이게 가스공사가 직접 뛰어들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재무 구조는 더 악화될 것이 뻔하고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너무 섣불리 선물을 주는 것 같은 저질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제 타격이 생각보다는 클 것 같은데 조금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트럼프가 취임 때부터 얘기했던 게 조선업이었어요. 네. 오늘 또 이 발언 이후로 조선업 주가도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오고 갔는지 정해진 건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대표님과 손익계산서를 좀 두들겨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술은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세한 거는 확실한데 그랬을 때 뺏기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을 홀랑 줄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게 좀 득과 실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미국에서 요구하는 거는 사실은 단순히 배를 뭐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트럼프의 요구는 조선업의 재건입니다. 네. 예, 재건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그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김동관 부회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만날 것 같은데.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이미 네. 한 만났었고. 네, 그렇게 되면 직접 왔을 때는 분명히 선물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트럼프 주니어가. 주니어여도. 네, 뭔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어쨌든 이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하나오션이고, 그렇죠. 특히 이제 하나오션이 전신이 대우조선이 네. 이 군함이나 이런 데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네. 이제 기술까지 요구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이번에 그 벤센트 장관이 그렇게 아주 만족스럽게 얘기했다는 것은 조선업을 공장을 투자하는 걸 넘어서 기술적인 얘기, 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선물 보따리를 풀지 않았나는 생각을 저는 그래요. 했습니다. 아니 근데 재건도 재건이지만 이게 기술은 사실 우리가 어쨌든 카드를 쥐고 있으려면 기술만큼은 우회적으로 다른 거를 주더라도 기술만큼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당연하죠. 네. 지금 그 대만을 보면요. 이 관세 지난달 그 수출입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만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가 않았어요. 그게 뭘 말해주느냐? 관세 정량이 아무리 세도 결국에는 자국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파고를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범접을 못 하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큰 국가여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산업을 가지고 딜을 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조선 재건을 돕는다는 뭐 이런 그 패키지에 조선의 기술 여러 가지 기술까지 다 같이 넘어간다면 다음에 쓸 카드가 없죠. 그건 안 되는 거. 네. 그건 뭐 그 정도는 당연히 알 거고. 그런 정부도.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협상에서 조선에 대한 카드를 정부에서 어디까지 내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일단 미국 조선사를 하나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인수를 하고 네.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에게 불리할 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중국 배는 안 사겠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만든 배가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막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또 한국에 많이 줄게라고도 했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선물을 받고 이런 환경에서 기술을 그냥 무턱대고 준다는 것은 패를 다 까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다음에도 이 카드를 써먹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렇게 딱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강력하게 내민 거는 철강 자동차 품목별 25% 네. 빼달라는 건데 네.
이게 뭐 물론 대가는 있겠죠. 근데 이게 아예 없어지는 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이 산자부 장관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상호관세 전체를 빼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품목별이죠, 품목별. 품목별로 좀 알루미늄, 차별을 철강. 둬서 계산을 했을 때 네.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미국의 수출 전체 수출 비중이 한 18%좀 되거든요. 18% 중에서 절반 정도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자동차가 한 60% 차지하기 때문에 반도체 이미 빠져 있는 네. 것이고 자동차에 대해서 이미 또 부품은 또 관세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공동 투자를 미리 발표를 해놓고 간 것 같은데 자동차 관세를 전체를 다 빼달라고 했을지 네. 어느 정도 빼달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품목별 관세를 좀 자동차는 차별해서 많이 빼달라고 한 것 같은데 미국 측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공화당의 기초가 러스트벨트인데 그렇죠. 예, 쉽지가 않죠.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계산기를 많이 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또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해줘. 또 들어올 테고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제일 사실 관심 있었던 게 방위비였는데 네. 이번에는 언급이 없었다는 게 네. 부총리 발언이거든요. 일단은 투트랙으로 이제 다시 협상을 하겠다라는 의도 같은데 다음 주에 사실 한미 그 국방 협의체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요거를 감안해서 아직 말을 안 한 거 아닐까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의문스러운데 일본 방위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 나타나서 했잖아요. 네, 일본을 했는데 한국을 뺐다. 음,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요? 야, 방위비 카드를 안 내밀 만큼 우리나라가 미국이 좋아하는 카드를 내밀었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네. 네. 이게 첫 번째 네.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방위비는 왜 뺐지? 음. 그 다음 또 다른 딜이 있었나? 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둘 다 그렇게 실익은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맞다면 네. 사실은 그 제 부총리와 안 장관이 미국이 협족할 만한 카드를 많이 내미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위비 얘기를 트럼프가 직접 나와서 아예 얘기 안 했다고 그러니까요. 얘기했으니까요. 두 번째라면 이거 두 번째도 걱정입니다. 두 번째라면 방위비는 그럼 다른 패키지에 묶을게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라서 사실 저는 정부에서 조금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요? 언론이나 이런 곳에 지금 이번 협상의 결과를 짧은 브리핑 외에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네. 주가도 보면 발표하는 당일날 오전에 잠깐 떴다가 다시 맞아요. 오버렸어요. 네. 이제 의심하는 건 이거죠.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시장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가 공백기이기 때문에 말을 안 했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해야 시장에 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표님은 이게 지금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협의 때는 트럼프가 갑자기 왔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대비하고 간다고 부총리도 장관도 얘기를 했는데 안 왔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트럼프가 굉장히 전략적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거의 뭐 천재라고도 하잖아요. 네. 협상이 있었어요. 네. 일본하고 협상할 때는 갑자기 나타나서 방위비를 본인이 꺼냈고 그렇죠. 한국하고 협상할 때는 반대로 본인이 나서서 방위비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 글쎄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한국이 협족한 카드를 내밀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봅니다. 일본은 마음에 안 들었고 한국 왜냐하면 마음에 오늘 들었다. 발언을 봐도 그렇거든요. 한국이 잘 준비해왔다는 뉘앙스고 네. 일본은 조금 미흡했다라는 분위기의 뉘앙스였어요. 맞습니다. 벤센터 장관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에게 얘기를 했겠죠. 네. 협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우리나라 기자에게서는 이게 수습하기 바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습은 일주일 후에 MOU 체결하는 것을 수습했어야 됐고요. 두 번째는 줄라이 그 패키지를 이야기할 때 네. 차기 정부에서 눈치 볼 만한 것들을 또 변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충분히 협족할 만한 카드를 내밀었다. 저는 그 카드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 LNG 카드가 아니었을까. 알래스카. 예, 왜냐하면 고전에 일본은 발을 뺐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제일 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가도 사실 잠깐 그러고 말았던 것처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분야별로 원래 조선업, 뭐 LNG 다 원래 그 주가가 괜찮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침체기까지는 아니지만 관망해야 될까요? 90일 기간, 그러니까 7월까지는 좀 관망이고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재밌게 봐야 되는 거는 2분기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이요. 1분기 실적은 네. 1분기 실적은 사재기가 좀 있었다고 많이들 있었죠. 봐요. 미리 알고. 그래서 예. 실적이 좋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괜찮았는데 이게 2분기까지 사재기가 이어진다면 어차피 7월이니까요. 그렇죠. 이어진다면 7월에는 관세가 정말 발동하는구나라고 시장을 보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전혀 사재기를 하지 않아. 그럼 관세는 또 협상을 딜레이할 수 있구나. 딜레이. 예. 요게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솔직한 또 이야기들이 나와서 좀 범국가적으로 득이 많은 그런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